하셔서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뭐 하는 언니가 있어요. 부동산도 몇 개 사시고 하시는데 작은 돈을 그렇게 아끼세요. 그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게 500원이에요. 그리고 저쪽 뭐 한 20분 걸어야 돼. 20분 걸음 거리에 있는 게 400원이야. 진짜 차이가 안 나. 근데 거기 걸어가서 사갖고 오세요. 큰 돈은 잘 쓰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좀 기억에 나요. 아, 저 언니는 저렇게 작은 돈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거로 인해서 하는 수고를 그닥 수고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래야지. 저기가 더 싸잖아. 그럼 글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돈을 써야 되는 데는 잘 쓰시고 투자해도 되겠다. 그 투자라는 게 이제 일적으로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돈을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얼마든지 돈을 쓰는 거는 마땅히 쓰시는 것 같고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작은 돈들 쓸데없는 돈들은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그런 자기계발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사사스처럼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봐요. 그리고 알고리즘 때문에 저절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 저는 이제 화장을 하니까 여자라서 화장을 이렇게 하면서 틀어놓고 듣게 돼요. 들으면 내가 꼭 열심히 해야지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건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예요. 제 방법. 듣다 보면 남편은 저한테 너처럼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다 누워서 쉬고 그래.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까운 지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나 존경받을 만한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 거기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죠.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게 육아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면서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맞추려면 제가 내 목표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인 삶을 살면 당연히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이만큼이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것들을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게을러지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간접적으로 듣고 그거를 나한테 조금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쪽으로 저도 올라가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의 고난이나 실패 같은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도 나 이거 끝나면 성장하겠다 해서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했을 때 4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상상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착실히 열심히 잘 해나갔을 때의 나의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하면 조금 그건 좀 신나요.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든 일들을 다들 잘해보자, 잘할 수 있어로 가는 사람들끼리 있는 집단과 살아서 뭐해 경기도 안 좋고 망할 거야 힘들어 뭐 이렇게 하는 집단과 두 집단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훨씬 더 만족도도 좋고 잘 살겠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다르기도 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어린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멀리해. 대신 네가 뭔가를 했을 때 같이 좋아해주고 잘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긍정적인 친구들을 계속 가까이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신세 한탄을 많이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을 가장 첫 번째로 피해요. 제 주위엔 지금 잘 없고 대면했을 때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저는 입 밖으로 꺼내서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대표님 이런 거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진짜 본받고 싶네요 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은 많이 옆에 두고 내가 뭔가가 잘 됐을 때 되게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 됐다. 그게 진심인 게 아닌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기뻐해 주시는 분은 정말 제 옆에 둬도 되는 사람이고 반대로 내가 뭔가를 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고 약간 본인과 비교를 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나는 요즘 뭐 열심히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 비교를 어쨌든 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강해요.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격지심이 조금씩은 저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았을 때 옆에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적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조금 멀리 합니다. 저는 FM이라 약간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지위가 강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제가 살아보니 운도 반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여러 분들도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돈을 번다는 건 어떠한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일로 이제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지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그 운이 따르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떤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플러스 운이 들어와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막 엉망으로 살다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로또처럼 있긴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거의 없다. 주위에 돈이 많으시고 뭘 읽어놓으신 분들을 보면 다 너무 성실히 열심히 사시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어떤 업에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플러스 운을 만나서 잘 되시는 거지 반대로 또 아닌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 자꾸 뭐가 안 돼. 운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운이 따라주면 대박이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운이 좀 안 따라주면 그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안 살고 제대로 안 하는데 운만 있는다고 그건 아니다.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 현실은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놀고 있다든지 쇼츠 릴스 보고 있다든지 누워있고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수영을 가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불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더 컴컴하고 어둡고 새벽이고 누가 안 나가도 누가 하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누워서 한 10분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데 내가 이걸 안 가면 내가 얻는 게 뭐지? 그냥 더 자니까 좋겠지. 근데 내가 이걸 가면 내가 얻는 게 뭘까? 일단 운동하러 가기가 싫지 하고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일단 하고 나서 기분 좋아질 거고 그럼 하루가 기분이 좋아질 거고 이게 쌓이다 보면 체력이 좋아질 거고 또 체력이 쌓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돈도 더 잘 벌겠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안 나가서 얻는 것보다 나가서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누워있을 이유가 없네. 일어나.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얻어서 내가 하려는 목표치에 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현실과 그렇지 못한 것의 괴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뭔가가 이유가 있을 때는 쉬어야 될 때는 또 쉬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좀 냉정하게 나를 어떠한 제3자로 보는 거예요. 저면 자 희진아 지금 네가 안 가고 여기 누워있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나가는 게 훨씬 득이네? 그럼 당연히 나가야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나가자. 뭐 이렇게 쉽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선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겠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좀 많이 캐치해서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 배워야지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네 저런 마인드가 훌륭하네 근데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저러지 말아야지 또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저는 의식적으로 하진 않는데 조금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지는 아닌데 저런 게 장점이 있네? 라는 걸 조금 많이 보고 캐치하고 배우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점이 없고 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고 좋은 성품에 혹은 좋은 사업 마인드에 갖고 있는 분들은 점점 가까이 하게 되니 제 주위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도 그 좋은 사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돈을 벌어야지는 아니지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위에 좋은 사람을 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